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선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한답니다. 자, 몇 시간에 거쳐서 우리가 선적분, 소위 라인 인테그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자, 이 선적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유형의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파트고, 또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해당된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된답니다. 자,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꼼꼼하게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오늘은 선적분 들어가기 전에 선적분의 기본이 되는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이미 공부한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제 이 시어로 뭐가 바로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공부한 내용인데, 자, 우리가 호의 소위 길이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이게 보니까 매끄러운 곡선 C. 자, 여기에서 편의상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 곡선 C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곡선 C를 우리가 함수로 나타낼 때 우리는 벡터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곡선 C를 이와 같은 벡터 함수로 나타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 하면, 자, xti 플러스 ytj 플러스 ztk라 했다는 것은 요 벡터 함수라는 결국 벡터죠. 그렇죠? 첫 번째 성분이 xt, 두 번째 성분이 yt, 세 번째 성분이 zt인 요 벡터로 표현되어 있는데, 요 벡터 함수를 우리가 이 곡선하고 연결했을 때는 어떤 기하학적 의미를 갖냐면, 이 벡터 함수에서 t값이 정해질 때에 대응하는 벡터들이, 자,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벡터라고 이해했을 때에 그 벡터의 종점들이 그려내는 자치가 바로 이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t값이 a일 때에 이 벡터 함수에 t 대신 a를 지배했을 때 만약에 구해진 벡터가 rA가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 rA 벡터의 이 종점인 요 점에서 이 곡선이 출발해서 t값이 b일 때에, 자, t 이꼴 b를 대응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벡터가 rb 벡터라고 그러면, 이 만약에 rb 벡터의 종점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걸 시점으로 하고 이것을 종점으로 하는 대략적인 이런 곡선이 우리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rt라고 하는 것은 a와 b 사이에 임의의 벡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rt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 요 RA부터 시작해서 RB로 이어지는 모든 벡터를 우리가 임의로 표시하면 이렇게 RT 벡터. 자, 어쨌든 벡터의 종점이 그려내는 자치가 바로 곡선에 해당된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에, 자, 그럼 이 벡터 함수 자체는 요 곡선을, 그쵸? 이 벡터 함수가 만들어내는 벡터들의 종점이 그려내는 자치가 이 곡선이란 뜻이고, 이 벡터 함수 자체가 이 곡선의 길이를 표시해 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t값이 정해졌을 때에, t가 정해졌을 때에 그 t값에 대응하는 곡선의 길이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물리에서는 입자가 공간에서 이 곡선을 타고 여기까지 운동했다라고 했을 때에, 자, 우리가 t값을 정했을 때에 그 지점까지 입자가 운동한, 그쵸? 운동한 거리. 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말하면 호의 길이에 해당되겠죠. 그쵸? 이것을 우리는 함수화 시켜볼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호의 길이 함수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배웠듯이 어떤 물체가 운동한 거리를 우리가 계산하라고 그러면 그 물체의 속도 벡터를 구하고 그것의 절대치, 즉 속력을 구해가지고 속력을 적분하면 그 물체가 운동한 거리가 나온다라겠죠. 그러면 요 지점까지 물체가 운동한 거리를 구하라, 즉 이 빨간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는 t값이 a에서, 자, t값이 t까지죠. 그렇죠? a에서 t까지 무엇을, 속력을 우리는 적분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호의 길이가 되어지는데, 요 t값이 임의의 t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t값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쵸? a에서 t값이 b까지 움직인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요 st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의 길이의 뭐가 된다? 함수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t값이
A에서 T까지 속력을 적분한 거죠. 자, 요 벡터 함수를 한번 미분한 R'T는 우리가 속도 벡터라고 그랬죠. 속도 벡터의 크기를 적분했으니까 결국 속력을 적분한 거죠. 속력을 적분하면 T값이 A에서 T까지 변하는 동안에 이 곡선이 뭐여야 된다? 길이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요 호의 길이 함수 ST, 우리가 보통 그냥 S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요것은 A에서 인테그랄 T까지 속력을 우리는 적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RT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은 R'T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죠? R'T라고 하는 것은 각 성분을 T에 대해서 뭐 한다? 지금 미분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R'T가 그럼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벡터 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은 각 성분을, 그쵸? 각각을 이렇게 x는 x대로, 자, 첫 번째 성분은 t에 관해서 미분해주고 두 번째 성분도 t에 관해서 미분하고, 자, 세 번째 성분인 z 역시도 이렇게 t에 관해서 미분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속도 벡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속력은, 이 속도 벡터의 속력은 크기니까 이것을 우리가 루트, 자,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첫 번째 성분의 제곱, 그리고 두 번째 성분의 제곱, 자, 그리고 세 번째 성분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 함수를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적에는 그 곡선을 나타내는 요 벡터 함수에 뭘 구한다? 속도 벡터를 구하고 속력을 구해가지고 그것을 뭐 한다? 적분해 주게 되면, 자, 시작하는 점에서 임의의 t값까지를 적분하게 되면 뭐가 된다? 호의 길이 함수, 우리가 보통 이것을 호장 함수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요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요렇게 지금 호의 길이 함수 S가 요렇게 우리가 주어졌을 때에, 자, 요거 양변을 요 T에 관해 미분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S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ds dt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자, T에 관해서 적분하시오를 다시 미분하면, 이 적분이 있으나 마나죠. 요만큼을 T에 관해서 적분하시오를 갖다가 다시 미분해버리면 이 인테그랄이 떨어져 나가면 되죠. 즉, R'T의 절대치만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싶은 게 사실은 요거랍니다. ds. ds라는 것은 R'T dt,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요 ds, 즉 호의 길이 함수 s의 미분이죠, 그렇죠? 자, 이 호의 길이 함수의 미분, 이게 바로 ds라고 표현하죠. 호의 길이 함수 미분 ds는 그 호를 나타내는 벡터 함수의 속력을 구해서 거기다가 dt를 곱한 것으로 적는다. 요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자는 거죠. 자, 어떤 곡선이 주어지고 그 곡선에 대응하는 벡터 함수가 주어졌을 때에 그 벡터 함수, 그쵸, 이 곡선에 해당되는 이 벡터 함수를 이용해서 이 곡선의 호의 길이 함수의 미분 ds를 적으라 하면 우리가 벡터 함수에서 속력을 구해 가지고 dt를 곱한 것으로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요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호의 길이 함수 ds의, 자, 기하학적 의미가 뭔가?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구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 요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이 ds를 우리가 이렇게 구해봤는데 이 ds의 기하학적 의미가 뭔가?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x의 미분, 우리가 dx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죠? 이 dx라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요 dx의 의미는 x의 증분이다. 자,
우리가 x의 정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x축 상에 어떤 구간이 이렇게 예를 들면 A에서 이렇게 B까지 이렇게 정해졌을 때에 이 구간 A, B를 우리가 n 등분, 물론 여기 등분이 꼭 등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A와 B 사이를 우리가 n 등분했다 해도 되고 아니면 n개로 어쨌든 분할했다 칩시다. 그랬을 때에 A와 B 사이를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쪼갰다 칩시다. 그랬을 때에 임의의 요 분할 하나를 선택했을 때에 이 분할 하나가 바로 요게 지금 x축이니까 이 x축이니까 요 a 값에서 자 이만큼의 그쵸 이만큼 이 분할만큼 이제 x 값이 증가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 여기에서는 다시 이만큼 x 값이 증가되는 거고 증가된다 해서 그래서 우리는 증가분이라 해서 x의 증가분을 우리가 dx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임의의 증가분 하나를 우리는 뭐다? dx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자, x축의 요 정해진 구간을 우리가 분할했을 때에 그 임의의 한 분할을 우리가 뭘 한다? dx, 즉 x의 미분을 우리는 x의 정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뭐라고요? x의 정분. 그러니까 사실은 요 dx, 이 x, 우리가 지금 직관적으로 이게 눈에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이 dx라는 것은 이 정분, 이 a와 b 사이를 분할을 몇 개를 했냐면 무한등분했다는, 등분이란 말은 우리가 뺍시다. 그러니까 어떤 무한개로 분할했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중에 임의의 하나의 분할이다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내가 선생님의 눈에 보이고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dx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x축 상에서 특정 구간을 분할을 했을 때에 그 토막 중에 하나, 우리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매우 작은, 그렇죠? 분할 중에 하나, 즉 x의 정분에 해당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는 우리가 소위 이제 a에서 b까지 요 함수 fx를 정적분할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여기 봅시다. 우리가 요것은 A에서 B까지는 X축상에서 A에서 B까지 요 인테그랄이라는 뜻은 몽땅 다 더한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근데 무엇을 몽땅 다 더하는가? 자, 요것은 뭐죠? 우리가 적분 대상이 되는 함수, 그리고 요것은 X축에 X의 한 정분, 즉 dx죠. 그렇죠? X축을 무한개로 분할해, 요 구간을 무한개로 분할했을 때에 그쵸? 무한개로 분할했을 때에 임의의 한 정분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dx로 표현한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적분하라, 인테그랄을 붙이고 우리가 적분 대상이 되는 함수하고 여기다가 우리가 x의 미분을 이렇게 붙였다는 것은 x축 위에서 또는 x축에 대해서 요 함수를 적분한다라고 하면 요 자리에 우리는 뭐다? 우리가 적분하고자 하는 함수고고 요 자리는 우리가 dx는 무슨 뜻이죠? x축 위에서 뭐 한 것이다? 적분하라 이런 의미를 갖는다겠죠. 무슨 말이겠죠? x축 위에서 함수 fx를 x축 위에서 적분하라고 하면 우리는 요 x축을 우리가 요 x축에 주어진 구간을 분할을 했을 때에 그 분할의 임의의 우리가 그 분할의 한 토막을 우리는 dx라고 하고 그 dx를 가져온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dx의 이제 기하학적 의미는 뭐냐면, 자, 이와 같은 우리가, 자, 여기 이 곡선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적어봤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 이 s라고 하는 것은 요 벡터 함수가 그려내는 요 곡선의 길이에 해당된다겠죠. 무슨 말이겠죠? 그럼 우리가 이 길이 함수 s에 대해서 ds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요 곡선의, 그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이 곡선을 이렇게 토막을 이렇게 우리가 냈다 칩시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x축에서 우리가 a와 b 사이를 토막을 내듯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이 곡선을 우리가 이렇게 토막을 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요
곡선의 임의의 한 토막을 우리가 잡았을 때 이 임의의 한 토막은 이 곡선의 정분을 나타내는 거죠. 무엇의 정분? 곡선의 정분. 그러니까 ds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냐면, 자, 호의 길이 내지는 곡선, 우리가 곡선의 길이, 정확하게 하면 호의 길이죠. 호의 길이의 뭐다? 지금 정분에 해당된다는 거죠. 뭐가? 요 한 토막. 자, 요 임의 한 토막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바로 ds. 자, 이 곡선을 우리가 사실은 몇 토막 낸 거다? 무한 토막 낸 것을, 그렇죠? 무한 토막 냈을 때에 요 임의의 한 토막을 우리는 뭐다? 호의 길이의 정분이라 하고 그것을 s의 미분 ds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아까는 dx였죠, 그렇죠? x축 상의 토막을 내면서 x의 정분은 dx로 표현하고 요 호를 우리가 잘라가지고 호의 정분은 ds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공간에서 자 이와 같은 어떤 이와 같은 어떤 우리가 함수 뭐 2변수 함수도 괜찮고 3변수 함수도 괜찮은데 자 여기서 만약에 이런 3변수 함수를 우리가 이제는 우리는 아까 x축 위에서 적분이 아니고 자 이와 같은 이 곡선을 찌라 했을 때 이 곡선 C 위에서 적분한다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인테그랄 이렇게 C라고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정적분인 경우에는 확실히 X축 상의 적분일 때는 우리가 헷갈릴 염려가 있을 때는 구간 A에서 B 바로 표시하면 이것은 X값 X 이퀄 A에서 X B까지 X축 상에서 적분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인테그랄 C라고 하면 이제는 이 적분은 이와 같은 곡선상에서 적분이다 그런 뜻이 납니다. 그럼 우리가 X축 상에서 적분이든 곡선상에서 적분이든 적분을 하라고 하면 우리가 적분을 하고자 하는 함수에다가 무슨 말 알겠죠? 적분을 하고자 하는 함수에다가 뭘 곱하냐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 곱했죠? X축상의 소위 정분이니까 X의 정분을 곱하고 곡선상에서 적분하라고 하면 곡선의 길이의 정분 내지는 호의 길이의 정분을 여기다 이렇게 곱한다는 거죠. 이렇게 ds를.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ds를 곱했다는 것은 요 곡선 C 위에서 적분이다. dx를 곱했다는 것은 x축 상에서 A에서 B 사이에 x축 상에서 우리가 요것은 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너무 그죠?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들 머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 앞으로 뭐 수학을 전공해 수학과 교수가 될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최대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분하고자 하는 함수를 x축 상에서 적분한다라면 dx를 곱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x축이 아니고 x축 대신에 x축을 이렇게 뒤틀어 가지고 이와 같은 곡선상에서 적분하라고 하면 dx 대신에 뭘 붙이면 된다? 우리가 적분하고자 하는 함수에다가 ds를 붙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은 x의 정분이고 요것은 뭐죠? 곡선의 정분 내지는 호의 길이의 정분이라는 거죠. 그럼 호의 길이의 정분이 뭐죠? ds라는 거죠. 그죠? 호의 길이 s의 미분 ds를 여기다 곱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뭐라 하냐면 선 위에서 적분했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선적분이다.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뭐다? 선적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x축 위에서 적분하라고 그러면 dx를 곱하면 되고 적분하고자 하는 함수에다 dx를 곱하면 되고 곡선 위에서 적분하라고 하면 우리는 적분하고자 하는 함수 뭐 이게 2변수 함수도 괜찮고 3변수 함수도 괜찮습니다. 곡선상에서 적분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적분하고자 하는 함수에다가 곡선의 정분, 즉 호의 길이의 정분 ds를 곱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ds를 곱해놓고 요 선적분 계산을 ds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요걸 우리가 새로운 매개 변수 t에 관한 적분을 우리가 고쳐야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어진 벡터 함수, 이 곡선 C, 이 커브를 나타내는 함수 자체가 벡터 함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벡터 함수는 자, 매개 변수 t에 관한 함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 적분 자체를 이 매개 변수 t에 관해서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 이 표현 그대로 하면 이것은 s에 관해서 적분하는 거죠. 실제로는 s에 관한 적분을 하지 않고 t에 관한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s의 미분 ds를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고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ds를 t에 관해서 고치면 r't의 절대치 곱하기 dt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요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왜 요 기초 공부를 미리 앞에 했던 걸 우리가 미적분 했던 걸 복습을 했냐면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자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호의 길이 함수 s의 미분 ds는 언제든지 요 벡터 함수의 속력을 구해가지고 dt를 곱한 걸로 바꿀 수 있다. 요렇게 기억하자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선적분, 라인 인테그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라인 인테그랄 선적분은 크게 둘로 나눈답니다. 우리가 적분을 하고자 하는 함수가 이렇게 스칼라 함수로 주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먼저 공부하고, 이제는 이 함수 자체가 스칼라 함수가 아니고 함수 자체가 벡터 함수로 주어진 경우, 자, 구체적으로 벡터 함수로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적분을 하고자 하는 그 함수가 벡터장으로 주어졌을 경우에, 자, 그때는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일의 의미를 갖는다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일단 지금 시간에는 우리가 스칼라 함수로 주어진 함수의 선적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벡터 함수 rt가 이렇게 변수가 이렇게, 그쵸? 이렇게 성분이 2개짜리인 경우하고 성분이 이제 3개짜리인 경우 둘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본질적으로는 똑같죠. 자, 벡터 함수 rt가 xti 플러스 ytj, t가 asb까지로 주어진, 자, 매끄러운 곡선 c. 자, 일단은 우리가 우리가 적분을 하고자 하는 기준이 우리가 곡선 C 위에서 적분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곡선이 이와 같은 벡터 함수로 주어졌다는 거죠. 자, 이것은 적분의 대상은 아니죠. 그죠? 이 곡선 위에서 적분한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스칼라 함수는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스칼라 함수, 이변수 함수로 스칼라 함수 fx, y의 선적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면 곡선 C 위에서 적분이니까 인티그랄 C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적분하고자 하는 함수가 fx, y고,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뭐다? 이와 같은 곡선 위에서 적분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다 뭘 곱한다? ds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럼 여기서 s라고 하는 것은 요 벡터 함수가 그려내는 곡선의, 그쵸? 뭐다? 길이 함수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곡선 C 위에서 fx, y라는 함수를 s에 관해서 적분하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t에 관한 적분을 이렇게 바꾸었을 때는 요 x와 t도 완전히 요 함수도 x 대시 x를 t에 관한 함수로, y를 t에 관한 함수로 정해서 이것도 t에 관한 함수로 바꾸고, 그러면 t에 관한 적분이니까 t의 값이 asb까지 이 곡선이 바뀌고 있으니까 인테그럴 asb까지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가 늘어났을 뿐이지 변수가 추가됐을 뿐이지 원리는 똑같죠. 이번에는 곡선 C를 나타내는 벡터 함수가 이렇게 성분이 3개짜리인 이와 같은 함수로 주어졌을 때에 변수가 3개인 fx, yz라는 이 스칼라 함수의 선적분은 역시 마찬가지죠. 곡선 C 위에서 적분이니까 인테그랄 C라고 표시하고, 우리가 적분하고자 하는 함수, 그리고 이 벡터 함수, 이 곡선의 길이 함수의 미분 ds를 우리가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ds라는 건 뭐라겠죠? 곡선의 길이의 정분. 우리가 dx는 x의 정분인 것처럼 ds는 곡선의 길이의 정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ds는 우리가 s에 관한 미분은 주어진 벡터 함수의, 아까도 봤죠? 속력 곱하기 dt로 바꿀 수 있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t에 관한 적분으로 바뀌었으니까 t의 범위는 asb까지니까 인터벌 asb까지 적분 구간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요 fx, yz도 결국 t에 관한 함수로 바꾸어서 이제 적분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그러면 이 정적분하고 선적분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적분도 결국 선적분의 특수한 경우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함수 fx가 x의 3승이다라고 했을 때에 구간 A에서 X축 위에서 A에서 B까지 적분하시오라 하면 바로 이 B금진 부분에 지금 면적이 바로 정적분에 해당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은 정적분을 구하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정적분 입장에서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하죠. 자, 인테그랄 우리가 1에서 2까지 요 함수 fx를 x에 관해서 x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우린 요건 4분의 1 x의 4승이 되니까 자, 1에서 2까지 요걸 계산하면 4분의 15가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 보자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자, A에서 B까지라고 하는 요 A에서 B까지라고 하는 요 성분도 결국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곡선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곡선 C라고 생각하고 이 곡선 C 위에서 요 함수 fx를 적분하시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결국 정적분이라는 것도 결국 곡선이 여기서 말하는 이 곡선 C가 X축일 뿐이다. X축 상의 한 토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본질적으로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정말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이. 선적분 관점으로 풀면 요 곡선상에서 또는 이 곡선 위에서 요 함수를 적분하시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적분을 한번 풀려고 그러면 일단 이 곡선 C를 결정해 줘죠. 그럼 이 선분 AB를 우리가 곡선 C라고 하는 것은 곡선은 벡터 함수로 표현한다 되겠죠. 그럼 요 선분을 벡터 함수로 표시하는 방법은 요 XT를 우리는 뭐라고 두고 T라고 두고 YT는 뭐라고 두면 0이라고 두면 되죠. 자, 요 AB상의 원점에서 시작하는 벡터의 종점이 A에서 B까지 그림을 그려내려고 그러면 벡터의 두 번째 성분은 항상 0이죠. 달라지는 것은 지금 이 종점 좌표가 A에서 B까지 움직이면 원점에서 출발한 벡터가 이런 벡터 할 때 달라지는 것은 X만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굳이 이 곡선 C를 벡터 함수로 표시하면 우리는 ti 플러스 0j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벡터가 어떻게 된다고요? t, 0이라는 벡터죠. 요 a와 b 사이를 나타내는, 그렇죠? 요 a와 b 사이를 우리가 표현했을 때에 t는 어디서 어디까지? 1에서 어디까지? 2까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t 대신에 1 들어가면 a가 되어지고 t 대신에 여기에 2가 들어가면 요 점비가 되어지죠. 그쵸? 이 벡터의 종점이.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R'T라고 하는 것은, 자, 요런 미분하면 1이죠. 1i 0j가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R'T의 크기는 뭐죠? 이거는, 자, 성분의 제곱의 합은 1이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자, 이 선적분으로 문제를 푼다는 것은 우리가 인테그랄 곡선 C 위에서 우리가 적분하고자 하는 함수 fx를 자 fx 곱하기 d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요거는 우리가 다시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자, 요 fx가 지금 x의 3승인데 우리가 x를 t라고 뒀으니까 요 fx를 t에 관한 함수로 바꾸면 t 3승이죠. 그리고 우리는 요 ds는 R'T dt인데 여기에서 R'T가 1이죠. 1. 그리고 그 범위는 1에서 2까지. 자, 요 값은 1이 되니까 결국 1에서 2까지 t 3승 dt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결과가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요것도 결과적으로 해보면 4분의 15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적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렇죠? 우리가 이 스칼라 함수의 선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적분이 이론적으로 사실 다를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정적분은 X축 위에서 적분이고 선적분은 C라고 하는 곡선 위에서의 적분이 될 뿐이죠. 그렇죠? 그러면 정적분도 결국 X축 상의 요 선분 AB 위에서의 적분이죠. 요 정적분도. 그럼 요 AB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곡선 C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렇죠? 결국 정적분도 결국 선적분의 특수한 경우다. 그러면 선적분은 결국 정적분 이론을 조금 더 우리가
x축 위에서 적분해서 이제 임의의 곡선 위에, 그쵸, 우리가 여러 가지 곡선들 위에서의 적분이라고 우리가 이론을 확장했을 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곡선 C가 이와 같은 벡터 함수로 주어졌고, 이 곡선 C 위에서의 요 스칼라 함수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의 선적분을 한번 구해봐라.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표시해보면 인테그랄 곡선 C 위에서 적분이니까 인테그랄 C라고 표시하고, 자, 우리가 적분하고자 하는 스칼라 함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고, 자, 선적분이니 우리는 여기다가 곡선의 길이의 정분 ds를 이렇게 곱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겠죠. 자, 여기에서 지금 xt에 해당되는 게 지금 코사인 t고, 자, 요 벡터 함수에서 자, 요 y 여기죠. yt에 해당되는 게 지금 sin t고, zt에 해당되는 것이 자, 3t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t에 관한 적분으로 고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먼저 t에 관한 함수를 고치면 x 대신에 코사인 t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제곱 t, y 대신에 사인 t를 집어넣으면 사인 제곱 t, 자, z 대신에 3t를 대입하면 9t 제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d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ds라고 하는 것은 R'T의 절대치 d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요 R'T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서 R'T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벡터 함수를 지금 t에 관해서 미분한다 했을 때는 각 성분을 각각 미분해 줍니다. 코사인 t를 미분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사인 t. 자, 사인 t를 미분하면 코사인 t. 그리고 3t를 미분하면 3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절대치라는 것은 요 R'T의 크기니까 크기는 각 성분을 제곱해서 합해서 루트를 씌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루트 마이너스 사인 t를 제곱하면 사인 제곱 t, 자, 코사인 t를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 t, 자, 그리고 3을 제곱하면 9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결국 이것은 뭐가 되죠?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이게 루트 10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계산한 거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별도로 계산한 게 이거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루트 10 곱하기 dt. 즉, 요 ds가 지금 루트 10 곱하기 뭐가 된다? dt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걸 우리가 t에 관한 범위로 보면 0에서 어디까지죠? 파이까지. 이렇게. 자, 인테그랄 그럼 0에서 파이까지. 요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은 뭐죠? 1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1 플러스 9t 제곱 곱하기 루트 10 dt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자, 루트 10을 앞으로 끄집어내고 요걸 적분하면 t가 되어지고 요걸 적분하면 자, 3t 3승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적분의 결과는 자, 파이 플러스 3파이의 3승 이렇게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0을 대입하면 0이니까 우리가 뺄 게 없죠. 이렇게 우리가 선적분의 값이 계산되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곡선 C 위에서 적분, 인테그랄 C, 그리고 스칼라 함수, 곡선상의 적분일 때는 곡선의 정분 ds를 여기다가 그죠 적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 ds는 우리가 앞에서 호의 길이 함수의 미분 ds는 이렇게 R'T의 절대치 곱하기 dt가 되어지는 사실. 요걸 이용해서 결국 전체를 t에 관한 적분으로 정리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